산업혁명 이후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인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류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에너지 혁명입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후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이 구체화되는 지금, 기후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될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은 환경 규제와 무역 장벽을 높이고 탄소 저감 혁신 기술 투자를 강화하면서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후 기술과 청정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산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생존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류와 협력의 글로벌 플랫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에너지 혁명,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후 산업, 미래를 향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에서 전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된 조주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영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기후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열기가 더욱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이곳 부산이 세계적인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우리 세대와 또 미래 세대가 함께 생존과 번영이 달린 문제로서 함께 이뤄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또 혁신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와 대한민국의 기후산업 분야 최신 기술과 정책을 선보일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귀빈분들을 모시고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의 의미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열정과 혁신이 넘치는 부산에서 2023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파티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 리처드 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티브 덤바 존슨 뉴욕타임스 사장님, 스펜 올링 덴마크 대사님을 비롯하여 귀한 걸음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에너지 분야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하신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이행은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는 어려운 길이지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 질서가 저탄소 경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과 탄소 저감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등 기후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시장 원칙에 기반하여 그동안 왜곡된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민간이 능동적인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마련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적인 기술력과 뛰어난 인적 자원이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고효율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해 나갈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도 더 한층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산업의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기후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탄소 그린 도시로 전환해가는 부산의 모습은 세계의 대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후산업박람회의 출범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소경제위원장이시기도 하신 총리님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장관님과 주지사님, 또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탄소 중립과 기후 산업 관련된 박람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정부와 함께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5월은 레코드 하이, 가장 아마 기록적인 이 더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을 저희 이미 5월에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데요. 지구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경제, 산업, 통상, 일자리 등 사회 전 분야에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나 탄소 중립 산업법, 또 탄소 중립 산업 육성과 탄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있으며 국제 다자 협정에도 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인 CPTPP에서는 총 30개 챕터 중에서 20개가 환경 조항으로 채워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는 각국이 다 환경 규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이후 1인당 GDP가 6배 이상 증가하는 지난 30년간 실제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기업들은 상용화된 감촉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배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엑스비션에서 보셨지만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술들을 이용한 상당히 새로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철강, 자동차, 조선, 정유, 시멘트 등 탄소 중립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대한상의에서 조사해 보니 실제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으로 인한 편익, 즉 기후 편익이 투자 비용을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는 206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맥킨지 리포트를 보면 2030년 9천조 원의 탄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이 시장을 선점을 한다면은 탄소 중립으로 인한 골든 크로스, 저희 편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실행이 되면은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기회를 보여주고 또 포착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는 기후산업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혁신적인 솔루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주제도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부산 엑스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솔루션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류가 처한 문제들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는 탄소 중립이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서 2030년 부산 엑스포로 향하는 또 하나의 항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열정으로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2030년 엑스포 유치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환영사를 해주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장님이시죠.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WCE 2023 이런 성대한 행사를 개최해 주시도록 지도해 주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 각 부처 장차관님, 또 최태원 대한항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부산을 찾아주신 세계 여러 석학들과 또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들과 또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새로운 지혜를 주는 정책들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전시회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또한 기후산업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전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세계와 연대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역시 이번 박람회의 핵심적인 전시 주체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등 기후 대응력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그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후 산업 리더십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세우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47%의 탄소를 2018년에 비해서 저감을 할 예정이고, 2050년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국가 실현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시정 전 분야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내재화하고 그것을 접목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산은 UN 해비타트가 세계 첫 번째로 기후 난민을 위한 최첨단 자급자족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기로 선정한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엑스포 부지 앞에 저희 바다에 플로팅 아일랜드를 최첨단 기술과 또 자급자족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그린 친환경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건설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과 엑스포 부지인 북항 일원을 지하 40m 대심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전동차 어반 루프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런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부산을 남보다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후 산업 대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이어지는 WCE 2023에서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부산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스티븐 던바 존슨 뉴욕타임즈 국제부문 사장님의 축사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is 우선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독수 국무총리님께 이런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다룬 이 국제 박람회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결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이 아름다운 그리고 역동적인 도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부산은 처음입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리처드 뮬러 교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기후와 관련돼서 회의론을 펴주셨던 분이신데요.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이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후에 또 참여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기후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함께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를 아시아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우리가 이같이 참여를 하는 것, 특히나 부산에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요, 한국이 혁신과 기술 발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혁신과 기술이 너무나도 미래에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이곳에 개최되는 것이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개최되는 행사 그리고 전시회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뉴욕타임스의 아시아 뉴스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또한 소통 그리고 통신의 네트워크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반 전 또는 3년 전 부터 저희가 이곳에서 아시아 오퍼레이션을 이어가고 있고요. 매일같이 참으로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행사 주최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words.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높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스티븐 던바 존슨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부산 시립무용단에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벌써 환호가 들리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또 에너지 혁명의 필요성을 미래 세대까지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은 내용의 공연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문명의 새로운 전환을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찬 에너지가 느껴졌던 부산 시립무용단의 축하 무대였습니다. 그 의미가 혹시 전달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귀한 분들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기조 연설은 두 분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께서 첫 번째 기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추진 현황,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시사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께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학자이자 또 에너지 전문가로서 포브스가 선정한 에너지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시기도 하면서 세계경제포럼의 에너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여러분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의 기조연설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Prime Minister Han Duck-soo,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s a great pleasure to be with you, even virtually, in the beautiful city of Busan.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s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by Korea to contribute to this important gathering. I will share some of my thoughts with you, but my colleague, our Director for Energy Markets and Security, Mr. Keisuke Sadamori, is there with you, and he will also share his thoughts and some of the findings of the IEA's work in a few minutes.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comes at a crucial time in terms of our efforts, global efforts to reach our 1.5 degrees climate target. Korea has been a key player at international fora to help the other countries and working at home to reach our climate goals. Dear colleagues, dear friends, when we look at the global picture, we see that there are new reasons to be optimistic about the fact that we may indeed reach our climate goal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impact of this invasion was so strong in the energy markets. On one hand, we have seen energy prices going up, and on the other hand, we have see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is turbocharged. I will give you a couple of numbers, what happened in the last 1 year i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context. Let me start with renewables. Solar, wind, when I look at the renewables, we see that the renewables in 1 year, the new additions to renewables generation increased by, in 1 year, 25%. Mainly driven by solar, but also wind, we have seen a major, huge growth in renewables across the world. Second, another clean electricity generation technology, nuclear power. Dear colleagues, I can tell you that what IEA has said some 2 years ago has been confirmed. Nuclear is making a strong comeback around the world. And as a result, in the last 1 year, we have seen
nuclear capacity additions globally reached about 40%, a major growth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eat pumps. Many countries, many economies, when we look at the heat pump sales, in US, in Europe, in China, very, very strong. In United States and in many countries in Europe, the sales of heat pumps overtook the sales of gas boilers for heating our buildings. And I can assure you that the Korean companies are very active in terms of heat pump manufacturing. Another area is electric cars. Globally, there is a huge growth of electric cars. China is the leadership here, but also in Europe, in United States, and everywhere. And in the last 1 year, the electric car sales in 1 year increased by 55%. And when we look at the future, we see that this will continue to grow in all key global car markets. In Europe, there is a big growth. In US, the growth will be much stronger wit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China is a leader, but I see that the Korea is making strong efforts here, and our numbers show that in Korea, last year, the electric car sales increased by a strong 50%. Very strong growth as well. And energy efficiency, another important indicator for turbocharging of global clean energy transiti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last year was 2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averages. So to sum up, dear colleagues, we are seeing that the clean energy transitions, renewables, efficiency, nuclear power, electric cars, they are going very, very strongly, and which means, as a result, the share of fossil fuels are in a decline. They will not disappear from one day to another, but if we are serious to reach our climate targets, we have to see the share of fossil fuels to go down, and the clean energies, such as renewables, such as nuclear power, such as electric cars, need to go up. So these numbers are very impressive, but I can tell you that we still have to make a lot of efforts to accelerat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And I very much hope that the meeting, this expo you are organizing today in the beautiful city of Busan, will give an inspiration to many of us to accelerat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Dear colleagues, I would like to finish my words by one final observation. Installing solar panels is good. Having new electric cars is good for the climate change, or erecting new windmills are good for climate change and also energy security. But we should also think, who is going to manufacture those clean energy technologies? Which countries? And where will the critical minerals to manufacture these products come from? When we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today globally, we see that there is also a concentration of availability, refining, and manufacturing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critical minerals. As far as the critical minerals are concerned, the demand for the critical minerals from lithium to cobalt will increase several time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cently published a study. This is the, as they call it, this is the Bible of critical minerals, to show how much the need for the critical minerals will grow in line with the growth i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In fact, this study, which became the reference book for the energy industry, for the investors, for the companies, is carried out by my Korean friend, colleague, Tae-Yoon Kim at the IEA, and it shows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attention for critical minerals, bringing them, extracting them, and also refining them and manufacturing them.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onsidered this issue as an energy security issue, an emerging energy security issue as well. Dear colleagues, to finish my words, we are seeing a new clean energy economy is emerging, and here, for the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ere is a golden opportunity, business opportunity, to invest 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supply chains of the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work provides a roadmap for the governments, for industry, for the investors to find out where they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vis-à-vis others. Thank you once again for inviting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o your important gathering meeting today in Busan. 네. 파티 비롤 사무총장님 고견과 해안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조 연설이 한 분 남아 있는데요. 리처드 뮬러 UC 버클리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께서 마지막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저탄소 전력 에너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뮬러 UC 버클리대 명예 교수님께서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중성미자 그리고 핵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시면서 메가더 펠로십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리처드 뮬러 명예 교수님의 연설을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t is rare. 제가 이렇게 중요한 청중 앞에서 발표를 드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온난화를 이겨내실 분이십니다. 지구온난화는 질병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WCE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전시를 보니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듣기 전에는 당연하게 안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주제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는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저에게 준 20분 안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적인 지구온난화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측정치는 분석을 해서 만든 측정치인데 이 분석은 저와 제 딸이 만든 그룹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추출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이죠. 직접 분석을 해보니 지구온난화가 실질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혹시 이것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제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알코올 중독자가 현재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것처럼 저는 지구온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게 되었고 또 IPCC 보고서에서도 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구온난화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기록입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입니다. 킬링이 측정을 했던 그 시절까지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IPCC는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들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올라가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우리가 뭘 잘못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실제 박람회에서 목격한 것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피해야 할 실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용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죠. 정신 이상의 정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는 미래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한다고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소 12대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2가지 하고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beware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beware라는 단어는 물이 웅덩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집에 풀어놓으면 그 호랑이에 대해서도 beware 해야 합니다. 즉 그것을 주시하고 잘 처리해야 하는데 이 beware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문제 해결의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서로를 탓하는 모드가 아니고 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탓하고 싶다면 일단 탓하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화 세상,
미국, OECD 탓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좋습니다. 탓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출간을 했습니다. 좀 오래전에 출간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증가분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상당히 두렵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선진국 기여분입니다. 선진국 기여분을 0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 빨간색으로 내려갑니다. 검정색이 아닌 빨간색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입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선진국끼리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되 개도국도 그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보조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또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0까지 떨어뜨리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도국이 부상을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개도국이 부상하는 것을 환영해서 모든 국가들의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경우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원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끼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1년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개도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IPCC 보고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지구온난화는 개도국에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는 개도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현지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서 무엇을 하면 이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개도국의 탄소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술을 발전을 시킨다면 그 기술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개도국이 사용하고 싶어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이미 낮은 가격의 기술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3번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석탄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합니다. 개도국은 지구온난화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빈곤, 기아, 교육, 조명. 그래서 조명을 켜서 어린이들이 읽고 숙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선진국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직 개도국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석탄보다 더 저렴해야 합니다. 석탄보다 더 저렴하다면 개도국은 석탄 대신 그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멈추겠죠. 그 멈추는 것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창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미국인들에게 겨울에 조금 난방을 줄여서 조금 춥게 살자,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을 하자,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떨까요? 벽에 단열재를 더 넣고 난방을 틀면 비용도 절감할 것이다. 또 탄소도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단열재를 더 넣자고 이야기를 했어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도 두껍게 입고 난방 온도를 조금 줄였는데요. 미래 에너지 보존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고 청정 에너지를 하는 것은 편리한 방식으로, 안락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상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먹을 때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미덕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녹색 에너지를 충분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개도국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미덕 발휘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착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양광을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태양광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대규모의 태양열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기술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열 공장을 만들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만들게 되면 그 기술의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의 가격을 낮추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술이 청정하다고 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청전 기술을 개발하되 개도국에서도 채택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관주의의 편향입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에 대통령을 위한 수업에 대해 책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의 산업은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원자력은 기술이 발전해도 안전할 수가 없어, 저렴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은데 정말 잘 개발해서 석탄보다 저렴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지금 현재 비용이 굉장히 높죠. 배터리 더 좋아질 거야. 기술로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다 되지만 원자력은 안 될 거다. 기술적으로 안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탄소세입니다.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탄소세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탄소세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하지 않은 에너지에 탄소세를 적용하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청정 에너지의 가격을 낮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도국에서는 탄소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도국에 가보면 훌륭한
해결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형 형광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덜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에서 전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기를 덜 쓸 수 있는 이 작은 형광등을 사용합니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규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에 있어서 세계를 선두해 나가는 이유가 한국의 산업이 정부와 협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정부 측이 기술 개발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원자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죠. 미국의 규제 중에서는 좋지 않은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철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전통입니다. 이와 같은 연대와 연합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을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유사하게 이와 같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을 위해서 에너지의 경제성, 즉 저렴한 청정 에너지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전시 부스마다 자신들의 접근법이 한국이나 부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개도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다 아시아의 빈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중남미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번 전시회 박람회에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29%입니다. 밤 시간이기 때문에 또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100메가와트의 최대 부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29%의 용량만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도 굉장히 값비쌉니다. 저도 이 박람회에서 흥미진진한 새로운 배터리들을 봤습니다만 가격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리튬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아연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량 배터리가 필요하죠.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태양열 대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종류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재생에너지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는 바로 원자력에 반대하는 편향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원자력 관련된 비즈니스에 몸담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또 폐기물과 관련된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는 정부와 그리고 산업의 협력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새로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세계 150개국에게 에너지 독립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라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수 우라늄입니다. 그리고 해수에서 이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혼자서는 이 기술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 시장에서는 이것을 판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우라늄보다 해수 우라늄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체의 비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비용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이 해수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전체 비용이 10%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해수 우라늄 추출을 하기 위한 중국 쪽의 설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원자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연안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에서 이 해수 우라늄과 관련된 부스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독립성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합니다. 우라늄 추출을 위해서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할을 맡아서 산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해수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우라늄보다는 비용이 5배 올라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형 원자력과 관련된 사고들, 후쿠시마, 체르노빌을 보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노심 용융 때문이었습니다. 녹아내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설비들이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넣을지라도 녹지 않는 그와 같은 소재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또 이제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였죠. 중력에 의해서 가동되는 이와 같은 냉각 시스템들 그리고 또 저도 이와 같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설비를 만들었는데요. 지하에 설비를 둡니다. 네, 그래서 1km 그 위에는 또 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땅속 깊숙이 저희가 이 설비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핵 폐기물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종종 말하는데요. 해결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에 두고 있죠. 윗 패실리티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물론 상업용 핵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유가 마운틴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 사목용의 원자력 폐기물들은 유가 마운틴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고 공화당에 의해서 폐쇄가 되어서 당분간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 핵 발전소가 있는 근처에 두 폐기물들을 묻어두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수직형 신부 시추공을 사용을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국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한국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곧 저희가 이와 같은 신부 시추공과 관련된 데모를 곧 할 것이고 한국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 광고는 이쯤 해두겠습니다. 자,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명품, 혁신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모범 사례를 보려면은요, 미국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한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이제야 막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더딥니다. 자, 30년 동안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도국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서 석탄보다 저렴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박람회, 이 컨퍼런스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12가지의 주의해야 할 점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글로벌 지구 온난화를 해결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점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연락처가 있고요. 원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명함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슬라이드 보내주세요라고 써놓으시면 제가 명함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제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네, 리처드 뮬러 박사님 지혜와 통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의 모든 서밋 프로그램들과 전시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열기와 호응 그대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장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